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비반 4주차 동영상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란 IC, 즉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으로 레지스터, 캐패시터, 인덕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과 같은 소자들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와이어링, 즉 배선한 것으로 경박단소한 특징이 있습니다. 경박단소, 가볍고 얇고 짧고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회로들을 모아서 쌓아놓은 것이 바로 반도체 직접 회로입니다. 네, 두 번째, 반도체 8대 공정의 첫 번째 과정인 웨이퍼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웨이퍼 생산의 핵심 재료인 실리콘은 보통 모래에서 추출합니다. 이 실리콘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료이고 독성이 없어 환경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을 녹여서 둥근 기둥인 규소봉으로 제작하는데 이를 인곳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곳을 아주 얇고 균일한 두께로 절단해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웨이퍼 용액을 만들고 이것을 굳힙니다. 어, 이 인곳에서 인곳을 만드는 대표적인 첫 번째 과정에서 초크랄 스키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1400도 이상의 뜨거운 열로 녹여 고순도의 실리콘용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실리콘 용액을 굳힌 것을 그라인딩 앤 슬라이싱, 이 인곳의 말단을 제거하고 식힌 인곳을 다이아몬드 톱을 이용해 균일한 두께로 절단하면 웨이퍼가 됩니다. 이 웨이퍼를 랩핑과 폴리싱 단계에서 절단된 웨이퍼를 가공하여서 반짝반짝 빛나고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이 웨이퍼 제조 공정의 3대 과정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8대 공정의 산화 공정은 반도체는 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반도체 회로 자체도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 단위 규모의 먼지가 붙게 되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먼지로 반도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보호막을 만드는데요. 이게 산화 공정입니다. 웨이퍼 표면에 산소나 수증기를 뿌려서 균일한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합니다. 산화막이 이후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로부터 생산되는 각종 불순물로부터 웨이퍼 표면을 보호해 줍니다. 모든 공정의 기초 단계인 이 산화 공정은 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얇은 막을 중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산화막은 두 가지 방법이 산화 공정에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산화 방법으로 두 가지로 건식 산화와 습식 산화로 나뉘게 됩니다. 건식 산화는 산소만을 이용해 얇은 막을 형성할 때 주로 사용하고 매우 좋은 전기적 특성을 가진 산화물을 만들 수 있지만 동일한 온도에서 같은 두께의 산화물 형성하는데 습식 산화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식 산화는 산소와 수증기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두꺼운 막을 형성할 때 사용하고 동일한 온도와 시간에서 습식 산화를 사용하여 얻어진 산화막은 건식 산화를 사용한 것보다 약 5배에서 10배 정도 사용합니다. 10배 정도 더 두껍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8대 공정의 세 번째 공정인 폭토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린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포토 공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나노 단위로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만들기 때문에 회로를 직접 그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회로 구멍이 뚫린 마스크를 만들고 이 웨이퍼 위에 마스크판을 두고 자외선 빛을 쐬어줍니다. 그러면 구멍이 뚫린 곳에만 자외선 빛을 받아 전기 회로 패턴이 찍히게 됩니다. 마치 사진을 인화지에 출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산화 공정을 통해 산화 막힌 덮인 웨이퍼에 빛에 반응하는 액인 감광액을 발라서 웨이퍼를 인화지로 만들고
이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립니다. 설계한 전자 회로 패턴이 그려진 포토 마스크에 빛을 쪼아 웨이퍼의 전자 회로 패턴을 찍어냅니다. 이 웨이퍼가 향후 수백, 수천 개의 반도체 칩이 되는데 이 칩 하나하나가 마스크를 통해 회로가 그려지는 겁니다. 포토 공장의 5가지 과정을 크게 말한다면 PR을 웨이퍼에 도포하기 전에 웨이퍼의 표면을 세정하고 이 PR을 균일하게 도포한 다음에 코팅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열 에너지 주어서 PR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만드는 소프트 브레이크 과정을 거치고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의 빛을 노광시킵니다. 그리고 회로편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포토 공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입니다. 식각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애칭이라고 불리는데 철을 부식시켜서 그리는 동판화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포토 공정에서 회로를 그렸으면 불필요한 회로를 벗겨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식각 공정입니다. 아까 포토 공정에서 빛에 반응하는 액인 감광액을 발랐었다 했는데 이 포토 공정 후 자외선이 닿지 않아 감광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광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회로도의 선 부분이고 이 외의 부분은 감광액이 제거됩니다. 감광액이 제거된 부분은 회로가 아닌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감광액이 제거된 부분의 산화막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제거하는 과정이 식각 공정입니다. 즉 회로의 패턴 중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는 작업을 바로 식각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습식과 건식 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식을 설명드리자면, 건식은 습식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고 방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수율의 증대와 극미세 회로 식각을 위하여 건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막 증착 공정입니다. 식각 공정이 된 이 웨이퍼에 회로를 한 층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을 쌓아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이 여러 층을 쌓아 바로 아래층의 회로와 위층의 회로가 가까워지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량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층의 회로와 위층의 회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방막 증착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 회로에 위층 회로를 쌓기 전에 절연막을 덮어주고 이 절연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방막이라고 합니다. 방막은 나노에서 마이크로 나뉩니다. 어, 방막이란 1마이크로 이하의 얇은 막을 말하는데요. 이런 방막을 웨이퍼 위에 입히게 되면 정기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막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PVD 그리고 CVD 두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의 차이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착하느냐, 화학적 반응으로 증착하느냐입니다. PVD는 금속 방막 증착에 주로 사용되고 화학 반응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즉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막을 증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CVD는 Chemical Vapor Disposition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이제 화학 기상 증착법이라고 불립니다. 과스의 화학 반응으로 형성된 입자들을 외부 에너지가 부여된 수증기 형태로 쏘아 증착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는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의 방막 증착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금속 배선 공정은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의 성질을 이용해 반도체의 회로 패턴을 따라 전기길, 금속선을 이어주는 과정입니다. 반도체는 전기가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과 같은 선을 연결해 전기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이 회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기적 신호를 가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반도체 회로 패턴에 전기길, 금속선을 연결한 작업을 바로 금속 매선 공정이라고 합니다. 금속 재료의 이 필요 조건은 웨이퍼와의 부착성,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낮은 물질, 그 다음에 열적, 화학적 안정성, 그 다음에 패턴 형성의 용이성, 그 다음에 높은 신뢰성과 제조 가격이 이 필요 조건입니다. 이 6가지의 필요 조건을 만족해야 금속 재료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정기적 테스트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칩이 전기가 잘 통하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품질을 검사하는 단계인 정기적 테스트 공정입니다. 이 공정을 통해 원하는 품질 수준으로 칩이 만들어졌는지 판단하고 양품과 불량품을 검사합니다. 하나의 웨이퍼에는 수백 수천 개의 반도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회로를 만드는 공정 중에 불량품이 항상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퍼 한 장에 만들어지는 칩 대비 정상 작동한 칩의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수율이 높을수록 한 장의 웨이퍼를 통해 정상 작동하는 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율이 높을수록 반도체 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합니다. 수율 개선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EDS 공정은 크게 4가지 공정인데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ET 테스트, WVI, 이 개별 소자의 정기적 직류 전압, 정류 특성의 파라미터를 테스트해서 동작 여부를 판별합니다. 두 번째, 핫 콜드 테스트,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웨이퍼상의 칩이 특정 온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판별하는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repair, final 테스트, 수선 기능으로 판정된 칩들을 수선한 후 파이널 테스트 공정을 통해 양인지 불량인지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불량 칩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특수 잉크로 표시하는 공정. 이 4가지 단계를 거치고 나면 정기적 테스트 공정, 이 EDS 공정이 끝나게 됩니다. 8대 공정의 마지막인 패키지 공정입니다. 7단계의 공정을 마치게 되면 웨이퍼에 수백 수천 개의 칩이 만들어져 있고 이들을 전자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의 크기에 맞게 자르고 포장하는 것이 패키지 공정입니다. 패키지 공정은 단순히 말해서 반도체 특성을 가진 웨이퍼나 칩을 제품화하는 단계입니다. 제조 공정을 거친 웨이퍼나 칩에는 수많은 미세 회로가 집적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공정을 통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정기적 연결 통로를 만들고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시키는 구조를 구축한 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물질을 입혀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패키지 공정은 총 9개의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라미네이션, 백그라인드, 웨이퍼 소우, 다이 어티치, 본딩, 몰딩, 마킹, 서더볼 마운트, 싱글레이션 순서로 이 9개의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첫 단계인 라미네이션 공정에서는 회로가 새겨진 이 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 백그라인드 공정에서는 웨이퍼 뒤쪽 표면을 깎아내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웨이퍼 소후 공정에서는 웨이퍼를 이 다이로 잘라 나누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이 어태치 공정에서는 이 낱개의 다이를 기판 위에 부착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본딩 과정에서는 반도체 칩이 외부와의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도록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공정에서는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본딩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몰드 공정에서는 칩과 기판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외곽을 감싸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패키지의 외형을 갖추게 되는 마킹 공정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은 표면 위에 반도체 종류와 제조사 등과 이 제품에 대한 정보와 고객이 원하는 특정 표식을 새기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솔더볼 마운트 공정에서는 기판 뒷변에 이 솔더볼을 안착한 뒤 가열시켜서 적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싱글레이션 공정에서는 반도체 기판이 낱개의 칩으로 분리가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반도체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